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그걸 왜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관찰해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을 타는데 이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말을 타는 초보야. 말이 10마리가 있는데 얌전한 말을 초보는 타야 돼요. 야생마 같은 말을 타게 되면 금방 떨어지고 다치게 돼요. 그 말을 찬찬히 관찰해 봐야 돼요. 가까이도 가보고 먹이도 줘보고 이 말이 나랑 에너지가 맞고 궁합이 맞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말을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쭤보시듯이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날뛸 때도 있고 야생마가 되기도 하고 온순한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야생마가 될 때도 관찰하고 온전하게 될 때도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본다는 거, 감정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관찰하려면 내가 이 감정을 관조한다고 하는데 관찰하고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조사라는 말은.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누구 때문에 막 억한 감정이 올라와. 그럼 내가 그 감정과 같이 가면 관찰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말 타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관찰하는 건 말을 멀리 감치 감찰해야 돼. 자꾸 관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관찰하고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먼저 말부터 타버리니까 내 몸이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은 이렇게 뛰고 어떤 말은 이렇게 얌전한 걸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곰곰이 지켜봐야 돼요. 이걸 관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 감정이 난 줄 알고 그냥 흥분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마음을 관찰하는 법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회학과 부도 보면은 지구 보면은 여기 적도가 여기 있고 여기는 위도가 어떻게 되고 관찰해서 딱 위도 얼마이라면 그 나라가 딱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관찰하고 배우지 않았으면 그걸 우리가 사회학과 부도 세계지도 보는 법을 몰랐단 말이죠. 동서남북 보는 법을.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볼 줄 알아요. 나침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마음의 나침판, 마음을 지도 관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부모님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이 명상이에요. 근데 관찰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을 관찰하려면 막 뛰다니면서 관찰해야 돼요. 흥분시켜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가만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막 움직이면 말이 좋은 말, 나쁜 말 몰라요. 막 세게 달리면 흥분해가 막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잔디에 앉아서 말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자주 보잖아요. 관찰하고 가만히 보면 말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저 말은 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가까이 오고. 또 이 말은 사람을 무서워하는구나. 말이 안 통하는데도 인간이 아닌데도 이게 말의 성격을 대강 볼 수 있어요. 한 10분만 지켜보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감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자꾸 내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관찰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켜보기예요. 지켜보기. 뭐라고요? 지켜보기. 곰곰이 말을 지켜봐야 되잖아.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보기. 두 번째, 깨어있기예요. 깨어있기. 뭐라고요? 깨어있기. 내가 말을 관찰해서 자면 안 되잖아. 지켜보다가 잠들면 안 되잖아. 말을 보다가 잠들으면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고 딱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 뭐다? 지켜보기. 그 다음에 지켜보면서 잠들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이가 물가에 가 있는데 아이를 지켜보잖아. 곰곰이 관찰해야 된단 말이야. 물에 빠질까 봐. 엄마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 아이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게 뭐냐? 내 감정의 웅덩이에 빠져버린다. 울고 우울하고 슬프다는 거야, 마음이.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지켜보기. 두 번째 깨어있기예요. 깨어있기. 이해돼요? 그분 억울한 사람이 앞에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내가
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말을 천천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감정을 안 지키고 막 흥분해보면 금방 말도 두덩거리고 막 앞에 서두가 안 맞아요. 말의 의미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딱 청명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 보면 이거는 잠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울함에 끌려가 버리면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깨어 있으려면 딱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딱 비추고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제 눈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듯이. 제가 지금 깨어 있단 말이에요. 딱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딱 지켜보기, 깨어 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예요, 알아차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어디로 튀는지, 내 말이 어디로 튀는지, 느낌이 어디로 튀는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돼요. 자꾸 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지켜보는데 하루 종일 지켜볼 수는 없고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화장실 갈 때 한번 깨어 있고 휴대폰 한번 들기 전에 한번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제가 그게 깨어 있는 것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숟가락 물 마실 때도 좀 깨어 있어 보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예요. 깨어 있어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 내 감정이 지금 우울하네. 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욱 하고 올라오네 또. 아, 저 사람 저기서 걸어온다. 어떡하지? 막 감정이 막 올라오면 그때부터 막 말이 심장이 짜증이 나고 막 올라오잖아. 그건 뭐냐면 내 감정을 지켜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흥분이 딱 올라오면 아, 내 감정 지켜볼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깨어 있을게. 내 감정아 깨어 있을게. 하면 그때부터 좀 차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가 뭐냐면은 아,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지켜보기, 깨어있기, 그 다음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딱 감정이 올라와서 이 사람이 딱 보고 화가 올라와서 그러면 딱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누그러져요. 내 감정을 알아차릴게. 그럼 네가 너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 아, 그랬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알아차릴게 하고 그냥 패스해버리면 돼요.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내 감정이 우울한 말이 딱 올라오네. 아, 내가 내 감정 속에 있구나.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허리 딱 펴요. 허리 한번 탁 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첫 번째가 허리 딱 피는 거예요. 허리 딱 피고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코를 한번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 내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는 계속 이렇게 숨 쉬잖아. 그리고 또 TV 볼 때도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하는 순간 한번 딱 깨게 돼. 정신이 맑게. 여러분이 운전하다가도 잠이 꾸벅꾸벅 존단 말이지. 정말 정신 깨. 사고 날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허리 한번 펴잖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계속 잠드는 거야. 그때 탁 땀때기 한번 탁 때려보면 탁 깨잖아. 탁 이렇게 허리 딱 펴고 숨 한번 쭉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잠 올 때도 운전할 때도 환기자주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멍해지는 거야. 산소가 없어지고 뭐 깨어있기 위해서 문을 열어놔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우울한 마음이 올라와.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돼? 갑자기 창문을 열 수는 없잖아.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호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기가 한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호흡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창문을 여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환기가 일어나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맑아져요. 희한하게 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얕게 하면 숨이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이 얕으면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자꾸 멍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힘들어져요. 감정적으로 바뀐다니까. 그때는 허리를 쫙 펴야지. 허리를 쫙 펴는 이유가 뭐예요? 횡격막이열, 이게 우리 숨통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숨통 이게 열려야 우리 호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소통이 요만한데 호흡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하시면서 내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호흡을 제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다? 첫 번째 지켜보기, 그 다음에 깨어있기,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기. 이게 뭐냐면 이런 기분이 올라왔어.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애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애기를 안듯이 받아들이라고. 그게 내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면 아이의 기분이에요. 어릴 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나를 지키지 못했던 마음,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모든 게 혼자구나, 외로운 마음, 이게 다 뭐다? 내 안에 이 내면의 아이가 외롭고 감정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이에요. 과거의 느낌과 감정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몸은 70, 80인데도 마음의 공부를 안 하면 똑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만나는 것이 그 나이의 첫 번째 나이예요. 50의 마음을 만나면 그때부터 마음 나이 하나예요. 80의 마음 공부를 만나면 80부터 마음 공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이 어리고 여린 거는 나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20대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50살 경력으로 계속 운전한 사람과 20살 때 운전면허증 땄지만 50살까지 운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죠. 이거는 마음 공부를 20년 전에 만났어도 공부 한 번도 안 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도 매일매일 해봐야 사고가 나는 걸 스스로의 기술 테크닉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자꾸 쳐보고 핸드폰도 만져봐야 익숙해지지. 옛날에 아날로그 핸드폰, 우리는 스마트폰 못 만진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거 손 두꺼워서 안 되고 터치 못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옛날 거 줘봐요. 여러분 못해요. 그 뻑뻑하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기예요. 이런 감정이 나에게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토닥여 줘야 돼요, 선생님. 무조건 싫다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존재에 올라오는 것도 어릴 때부터 순수했던 내 마음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그런 존재를 보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고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아이, 내면 아이에 있는 그 감정을 그래 힘들구나 라고 받아들여 줘야 돼. 그래야 이 감정이 토닥여지고 그 사람이 용서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편해. 내가 편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가 편해야 건강해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불편하면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 존재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존재 때문에 억울한 마음 때문에 네가 올라오는 거라 내 내면의 아이야 이렇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내면의 아이구나 내 아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줘야 돼. 무시하면 안 돼. 이 감정 왜 그래 또 올라왔네 우울한 마음 또 올라왔네 공황이 또 있네 부정적인 마음 또 올라오네 이게 싫어 죽겠어. 이게 뭐냐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럼 자꾸 자괴감만 들어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올라왔어 괜찮아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사랑이 많이 필요했잖아 열심히 살아보면 별거 없지 그래 이제는 내 잘 챙기고 내 마음 잘 돌보면서 살자. 사람 너무 믿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자. 인생은 다 혼자잖아. 가족이든 자식이든 눈 감는 순간 같이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혼자 죽고 내 혼자 태어나서 내 혼자 사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좋고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알아야 돼. 나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난 누가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 있어도 잘 살아요. 둘이가 꼭 필요하고 잘 산다 하면 혼자 있으면 그때부터 또 외로움과 우울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금술이 너무 좋은 부부들이 한 사람 죽으면 빨리 따라가 죽는 이유가 건강에 시름시름 앓는 이유가 혼자 자립하는 법을 둘이 항상 의지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우리가 세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이 원인의 사는 방법을 몰라. 여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든 자식이든 의지할 필요 없고 부모도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옆에 다 같이 함께하는 존재가 있으면 또 좋고 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혼자 딱 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내면의 아이야 받아주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두 분 다 똑같아요. 받아들여주자 딱 하고 마지막에는 흘려보내기예요. 마지막에 흘려보내기. 자, 지켜보기. 지켜보기. 첫 번째는 지켜보기. 두 번째는
깨어있기. 세 번째는 알아차리기. 네 번째는 받아들이기. 다섯 번째는 흘려보내기. 그래, 그 내면 아이도 자꾸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냥 흘려보내면 안 없어져. 그냥 가! 이러면 안 돼. 이해를 시켜야 돼. 네가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흘러가 하고 흘러갈 때는 뭐냐? 똑같아요.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깨어있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요게 기점 명상의 명상 방법이에요. 요 방법대로 제가 가르쳐요, 사람들을 항상.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 명상을 해보고 이 명상을, 기점 명상을 개발한 이유가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요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흘려보내기는 뭐냐면 거기 갈로 해가지고 코로 숨을, 코, 입 호흡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코, 입 호흡.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 코, 입 호흡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돼요. 질문. 항상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디테일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질문했지. 그러니까 항상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 그래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호흡 한 번만 해도 그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 알아차리자, 정신 차리자, 허리만 한번 딱 펴도 딱 환기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잠이 계속 가고 뺨때기를 때리고 졸음껌을 먹고 뭐 지포를 씹어도 잠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한번 딱 하는 사람 또 운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환기가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도 자꾸 올라올 때는 한 번에 따가서 알아차리자 하고 숨 한번 딱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오랫동안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고 깨어있고 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 견성 같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하려면 계속 수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견성이 뭐냐면 견성의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지금 못 봤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왜 못 봤냐?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장 강하게 감싸고 있는 뭐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감정과 느낌이에요. 감정과 느낌을 내 견성을 못하게 항상 막고 있다고, 이 감정과 느낌을. 그럼 이 감정과 느낌을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안 벗겨져, 잘. 유리창도 오래 안 닦으면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있는 것처럼 한 번에 그걸 벗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치석이 굳어지듯이 바위가 굳듯이 만들어져 한 번에 깨면 이게 날이 부서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닦아야 해요. 그래야 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본래 자리가 희망이라는 거, 깨끗하다는 거, 다이아몬드라는 거,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 어떠한 감정과 느낌에도 방해받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라는 걸 내가 눈을 딱 뜨면 그게 견성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 잘. 26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딱 보면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이틀 똑같이 수행만 해나가면 되는데 그걸 믿을 때까지가 힘들어요. 믿을 때까지가 힘들다니까. 그거를 내가 희망의 존재고, 나는 자꾸 우울한데 선생님, 최원 선생님 자꾸 나보고 희망이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당신은 본래 우울하지 않은 존재래. 예를 들어서 안 믿는단 말이야, 자기가. 왜 나는 우울한데 왜 아는 존재야? 나는 그런 감정이 자꾸 느껴지는데 그 감정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감정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다만 매 순간 변하는 감정일 뿐이다. 근데 감정과 느낌을 오롯이 지켜보는 한 존재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흐느끼는
그걸 바라보고 어떤 때는 기분 좋아하는 나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는 이걸 바라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견성이에요. 내 안에 참나, 진짜나. 저는 그걸 희망의 의식이라고 해요. 희망의식. 우리가 지금 감정 속에 있는 거를 현재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현재의식을 지켜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감정의 주인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정의 모섬이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 하나에 맨날 술 먹고 짜증내고 눈물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선생님 아까 그 한 지인 때문에 그렇게 배신감이 있는데 그게 1년 뒤에도 이 느낌 그대로일까요?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그렇게 힘들던 그 연애하던 감정들이 꼴도 보기 싫잖아. 지나가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렇게 사랑하고 했다가 이혼하고 나면 등도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감정은 너무나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실했는데 지나고 나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감정이 변한다는 걸 알면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감정이나 힘든 감정들이 감싸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견성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 감정을 이 6가지로 해체해야 된다니까요.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의 질문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 감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아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돼. 귀하디 귀한 아이가 초등학생 내 자식인데 수술을 해야 돼. 내 몸과 같은 아이야.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를 딱 보는데 내가 아이 보면서 막 엄마가 막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막 걱정되고 막 눈물 글썽글썽하고 괜찮다 막 하면서 울면서 그러면 아이가 편안해질까라는 거야. 더 불안해지지. 똑같은 효과예요. 선생님들께서는 감정을 지금 우는 대로 같이 울고 아이가 막 기분 막 같이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지금 우리 삶. 근데 견성한 사람들은 좋으면 좋은 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았니 이렇게. 슬프면 우울했니 슬펐니. 아이가 수술대에 들어가는데도 벌벌 떠는데 괜찮아. 엄마 있잖아. 괜찮아. 그래. 엄마 지켜볼게.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차분하게 엄마 아이 눈빛 바라보면서 토닥이고 받아들여주면 아이는 수술할 들어가는데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막 눈동자가 떨리고 막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엄마가 잘 되나? 안 되지. 지금 자식이 큰 수술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평소에 지켜보고 평소에 깨어있고 평소에 또 알아차리고 평소에 받아들이고 평소에 흘려보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수술하는 일이 있든 아이가 큰 사고가 나든 또 아이가 큰 또 상을 받아서 좋은 일이 생기든 그냥 여여하게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탁 자리 잡는다. 그게 견성이에요. 이해돼요, 선생님? 쉽지 않기 때문에 해체해서 하나하나 해야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초보 운전 20대 여러분들 운전면허 땄을 때 운전 쉬웠어요? 안 쉽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겨울에 스케이팅 이게 피겨 스케이팅 딱 타가지고 날서라 그러면 우리 힘들단 말이에요. 나도 막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최한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 견성하는 법,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아이가 3살 때 걸을 때까지만 해도 수만 번을 넘어진다 그러는데 어찌 이걸 한 번에 되냐고. 그것도 30년, 40년 우리가 이 감정 덩어리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감옥처럼 팍 갇혀 있는데 어찌 되냐고. 3살짜리니까 빨리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은 습관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습관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40년, 50년 동안 그 습관대로 살아왔으니까 잘 안 바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는 자기가 설 수 있다는 걸 알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래 희망이라는 걸 알면
깨끗하다는 걸 알면, 거울이라는 걸 알면,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면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금세 빠르게 벗겨져 버려요. 락스에 탁탁 굳듯이 빠르게 벗겨져 버려요. 지석 제거하듯이, 스케일링 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딱 제 눈 보고 나는 희망이다 해보세요. 나는 희망이다. 나는 희망이다. 그렇지. 나는 희망이다. 그 누가 뭐래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나는 매 순간마다 지켜본다. 나는 매 순간마다 깨어 있는다. 나는 매 순간마다 알아차린다. 허리 딱 펴고 나는 매 순간마다 받아들인다. 매 순간마다 흘려보낸다. 나는 그렇게 산다. 내가 바로 희망이니까. 그 누가 뭐래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감정아, 물러가. 썩 물러가. 느낌아, 썩 물러가. 넌 매 순간 변해. 내가 아니야. 감정일 뿐이야. 날씨 변하듯 매 순간 바뀔 뿐이야.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않는다. 하세요. 않는다. 느낌에 흔들리지 않는다. 않는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네.